리모델링하기 좋은 보물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법규를 잘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주가 꾸미신 분들의 끊이지 않는 고민이죠.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신축을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리모델링 관련된 총괄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성과 수익성 모두 겸비하는 건축물을 계속 만들어 왔고, 특히 이 리모델링도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건물주들은 수익을 얻기도 하고 리모델링 건축대전이라는 건축상도 여러 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분데스 원주,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 시공을 넘어서서 건물주 입장,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리모델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유튜브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최근에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문의 건수가 꾸준히 올라가서 거의 50%에 육박하게 최근에는 리모델링에 관련한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신축공사의 공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토목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 뼈대가 만들어지면 마감공사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리모델링이라 함은 앞부분에 있는 토목공사랑 골조공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신축공사 대비 비용이 훨씬 적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뒤에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건설 공사비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비 건물주 분들은 신축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도 많이 진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신축과 리모델링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업성 분석이 먼저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를 각색을 해서 만든 건데요. 한번 잘 따라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의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출금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설계 기간 자체는 비슷합니다. 한 4에서 5개월 정도, 빠르면 3개월 정도 가능하고요. 공사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구조 보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많이 바뀌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약간의 구조 보강이 들어갔었고요. 신축의 경우는 10에서 11개월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전체 연면적, 그리고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둘 다 약 250평 정도, 신축이 한 10평 정도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간의 구조 보강이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 쳤을 때는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신축의 경우는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용을 산정을 한 다음에는 짓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부동산이라든지 주변 시세들을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리모델링의 경우는 신축을 했을 때 대비해서 통상적으로는 한 80에서 90%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으로 치면 10에서 11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은 8에서 9만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졌을 때 예상되는 면적과 그리고 평당 시세, 월세 시세가 계산이 되면 전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합이 나오는데요. 받을 수 있는 월세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이자 비용, 이거를 뺀 실제 캐시플로우, 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신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좀 더 유리했었는데요. 사실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제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전체 비용이 적게 드는 리모델링이 좀 더 유리하고요.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 신축이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성 분석이 가장 필수적이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혹시 구체적인 게 어렵다면 전문가분들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건물 매입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축보다 저렴하긴 해도 언제나 사업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리모델링은 가장 효과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옥인 분데스 원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봐야 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구, 그 다음에는 외장재,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는 첫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분데스 언주에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2층까지는 외장재를 전체 걷어내고 높은 느낌의 입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커트너를 활용해서 시원시원한 유리들을 넣었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갈 때 주차장 입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장을 다 걷어내고 금속 루버를 활용하고 그리고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세련된 느낌의 완전히 달라진 주차장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외장재의 경우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밝은 외장재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두운 외장재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세련된 느낌을 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고요. 어두우면은 아무래도 작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급 재료를 써야지 이런 세련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밝은 외장재는 금액이 낮은 재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 건축주분들한테는 밝은 외장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분데스 언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밝긴 했는데 약간 누런기가 있어서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는 과감하게 외피에 있는 타공판은 걷어내고 밝은색 재료로 바꿨고요. 건물 위쪽에는 어두운 철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밝게 바꿨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분들이 불편해 하셨는데 비계를 벗기고 나니까 여기 되게 밝아져서 좋다라는 말들을 실제로 많이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알파 공간입니다. 기능적이거나 쓸모가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파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건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축 건물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외부 테라스 그리고 옥상 공간 같은 곳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으로 굉장히 뷰가 튀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건물은 살리지를 못했었어요. 약간의 남은 건폐율을 활용해서 수평 중축을 했고 이 수평 중축에 테라스들을 놔서 굉장히 뷰 좋은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층별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건축공법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입구랑 외장재 그리고 알파 공간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최소의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신경을 쓸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최소로 만들고 차라리 그 돈을 아꼈다가 임대를 주실 때 입주사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쓸 수 있게 서로 잘 협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심 속 다이아몬드 찾기입니다. 리모델링하기 좋은 보물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법규를 잘 봐야 됩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전 법규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현행 법규에 따라서 용적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특례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용적률이 290%에 가까운 그런 건물이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라면 200%로 낮아지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축행위 없이 만든다면 그 290%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강남에 있는 HI 빌딩이 그런데요. 여기는 용적률이 299%였습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했고 그대로 300%에 준하는 건물로 만들어서 지금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도로에서부터 있는 사선 제한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라졌는데요. 법규 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도로 사선에 의해서 이제 깎여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면 수평 증축을 통해서 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건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로는 저희가 최근에 준공을 한 마일스톤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라는 이 법은 매우 소중한 법인데요. 이 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신축보다도 오히려 더 면적이 잘 확보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설계랑 시공 이 양쪽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설계를 할 때는 사업 기획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시공 중에는 이제 하자가 나타나지 않게 세심하게 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축 같은 경우는 변수가 거의 없는 편인데 리모델링은 철거를 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부분들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설계 파트랑 시공 파트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변수를 잘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검토하실 때에는 설계랑 시공 이쪽을 모두 다 잘 할 수 있는 전문 집단을 만나서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제로투앤처럼요. 네, 상담 환영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말고도 리모델링 관련된 지식들과 그리고 사례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리모델링에 관한 지식들을 얻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책으로 다양하게 엮을 예정인데요. 리모델링 말고 이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따로 연락을 주셔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기도 좋고 또 이렇게 책장에 놓으면 왠지 뿌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커버도 만들고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구매는 여기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예쁘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받은 것 같은데. 네.